4 games in now, you sit 13th in the table. This time last campaign you were second with 10 points on the board. How do you reflect on the start you've made and perhaps where you're lacking so far this campaign?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9월 17일 추석 당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들 해피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집에 안 갔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이 63%나 되는 상황인데 더 열심히 할 테니 이제 추석 당일날 이제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표정이냐면요. 이제 주장으로서 북런던 더비 경기에 나온 손흥민 선수였는데 어제 패배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표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의 인터뷰를 기대했는데 어제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눈가가 처지면서 약간 우울해 보이는 표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슬슬 제가 어제 말씀드린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영국 현지 내에서도요. 이제 엔제 감독에 대해서 이제 경질 여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경질 여론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북런던 더비에서 또 힘을 쓰지 못하고 최근에 빅클럽을 못 이기고 있는 토트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엔제 감독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경질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엔제 감독을 정말 경질하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더 지켜보자는 뉘앙스일까요? 그래서 제가 엔제 감독을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1티어 기자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엔제 감독은 벌써 경질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1티어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티어 기자가 누구냐 하면 그 1티어 기자는 바로 로마노 기자거든요. 이적시장에서는 확실히 1티어 기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노 기자인데 이제 거의 이 기자의 말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노 기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제 포스코글루는 토트넘의 시즌 초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토트넘의 프로젝트는 모두 엔제 감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토트넘은 감독을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로마너 기자가 이제 영국 내에서 엔제 감독의 경질 여론이 이제 조성이 되자 아직까지는 이제 경질까지는 아니야. 토트넘 측에서는 100% 아직 엔제 감독을 신뢰하고 있어. 이렇게 1티어 기자 로마노 기자가 엔제 감독의 현재 상황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거든요. 토트넘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관련 반응 바로 알아볼까요? 자, 그럼 로마노 기자가 엔제 감독은 경질되지 않을 거야. 토트넘이 100% 신뢰하고 있어. 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토트넘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반응이 408개 정도 달렸고 좋아요가 1400개 눌리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는 토트넘 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 좋습니다. 18개월마다 감독을 내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 아직 경질하는 건 일러 라고 반응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좋아요가 1300개 눌리면서 많은 공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살펴보면요. 저는 콘테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난리를 부릴 때까지 그를 경질시키지 않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일관성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감독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라면서 지금 엔제 감독 벌써 자르는 건 일러. 지금 더 기회를 주자고 하면서 엔제 감독을 유지하자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을 살펴보면요. 바로 이거죠. 엔제 감독을 대체할 누가 있을까요? 잉글랜드 국회에서 잘린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데리고 와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시즌 내내 엔제 감독과 함께하고 시즌이 끝날 때 우리가
NG 감독 잘라야 할지 말지 그때 평가하면 됩니다. 라면서 NG 감독 대체할 선수도 대체할 감독도 없잖아 라면서 일단은 유지하자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다음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NG 감독은 완벽하지 않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감독도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NG 감독한테 이번 시즌을 온전히 기회를 주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라는 반응도 보여줬고요. 다음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G 감독한테 3년의 시간을 주세요. 많은 사람이 이런 프로젝트의 감독을 원했고 지금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좌절스럽겠지만 인내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NG 감독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제가 희망을 가질 만큼 충분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NG 감독을 믿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즌이 시작된 지 4경기가 지났는데 왜 이런 NG 감독의 경질에 관한 소식이 나오는 거지? 하면서 NG 감독은 아직 경질하기에는 이르다 라고 반응을 보여주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NG 감독은 아직 경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맞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NG 감독 경질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은 뭐 한국 팬들은 빨리 NG 감독 경질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럼 누굴 데려올까요? 누굴 데려올 수 있을지 현실적인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짜뉴스 보지 마시고요. 진짜로 현실적인 팩트 보신 다음에 누가 오면 좋을지 솔직히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NG 감독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고 뭐 솔랑키를 NG 감독 픽이었는데 데리고 왔잖아요. 솔랑키도 더 써봐야 되고 그리고 솔랑키와 손흥민 선수의 연계도 저번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NG 감독의 경질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린 가운데 이제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약간 저작권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번역한 영상에 스크린샷을 따서 제가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지배한 경기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부 사항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아스날을 상대할 때 세트피스로 2골을 허용했습니다. 정말 좌절했고 고통스러운 결과인데요. 또한 팬들도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힘든 시간 함께 뭉쳐서 극복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번 경기에 자기 자신도 좌절했고 팬들도 실망했겠지만 팀이 하나로 뭉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으로서 멋진 이야기를 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손흥민 선수 인터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스카이 스포츠의 여자 리포터가 질문을 했거든요. 득점하는데 실패했고 세트피스에서 골을 허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수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파이널 서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슈팅을 때려야 했습니다. 선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을 넣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정말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훈련을 확실하게 해서 경기에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좀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하면서 몇몇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슈팅 많이 때렸는데 골을 못 넣었거든요. 그 멘탈 박살나서 인스타 지운 제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가 가장 못했는데 선수들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그 선수가 욕먹는 것을 이제 감싸주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멘탈이 나갔는데 제 이적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 선수가 멘탈이 나가면서 인스타도 삭제해버린 상태인데 이 선수가 멘탈을 어떻게 잡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다음 질문을 받았는데요. 4경기에서 13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 시점에는 2위였고 그때보다는 승점이 10점이나 낮은데요. 지금까지 무엇이 부족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시즌 막판에는 이런 결과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하고 함께 뭉쳐야 되는데요. 우리는 2연승 같은 좋은 분위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강하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즌이 끝나려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경기가 많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시즌 초반일 뿐이야. 경기 많이 남아있어요. 34경기나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2연승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등해 버릴 거라면서 실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를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주장으로서 이제 팀원들 모두를 감싸줬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약간 어그로성 질문을 했죠. 너네 지금 13이야. 어떻게 할래? 시즌 막판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자. 그냥 우리 이제 2연승 하면은 가파르게 반등할 거라고, 이제 걱정 말라고 34경기나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자신도 잘못했고 이제 팀원 모두가 잘못하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 후에 로메로가요, 정말 약간 치졸한 변명을 했고요. 변명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치졸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토트넘 팬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심지어 골드 기자도 로메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로메로가 어떤 치졸한 짓을 했는지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로메로가 어제 어떤 치졸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토트넘의 실점 장면을 한번 장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메로는 이렇게 어제 골을 넣은 마갈량이스에게 붙어서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갈량이스는요, 뒤에서 이렇게 로메로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메로가 어떻게 됐느냐? 로메로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밀려서 마갈량이스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치게 되면서 마갈량이스는 프리 찬스를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갈량이스가 이렇게 헤더로 밀어 넣으면서 이제 어제 아스날 솔직히 못했거든요. 나이스랑 그리고 웨데고르가 없다 보니까 공격이 안 됐어요. 제가 경기 전에 영상 분석해드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키패스를 뿌려줄 이제 선수가 없는, 미드필더가 없는 아스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로메로가 마갈량이스를 놓쳐버리면서 이렇게 붙어있었지만 마갈량이스가 툭 밀려버리면서 마갈량이스를 놓쳤고, 그래서 마갈량이스한테 골을 먹고 패배하고만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로메로가 뭐 밀릴 수도 있지, 이거는 파울이야, 마갈량이스가 밀었으니까 파울이야 라고 이제 반응하시는 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 정도 이제 미는 수준 갖고는 파울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로메로가 마갈량이스를 놓쳤기 때문에 어제 토트넘이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로메로가 어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로메로가 그렇게 약간 실수를 하자 이제 아르헨티나 기자가 로메로를 감싸줬거든요. 이제 뭐라고 감싸줬는지 이제 말해보면요, 이 게스톤 에듈이라는 이 아르헨티나 기자가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에게 또 졌습니다. 토트넘은 아직도 싸울 힘을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부적인 사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클럽, 구단주나 뭐 수뇌부 측은 이제 선수들이 복귀하는데 이제 자신의 사비로 복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트기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용기를 보내주지 않은 토트넘이었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A매치 경기 후에 복귀하도록 이제 강요한 클럽은 리그에서 토트넘이 유일한 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선수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전용기를 타고 아스날에 복귀했고, 이제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보다 휴식을 더 취했기 때문에 아스날이 더 유리했습니다 라고 이 아르헨티나 기자 에스톤 에듈은 로메로를 감싸는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경기 후에요. 그러니까 로메로는 이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래, 나 저 말 공감해. 토트넘이 지금 나한테 전용기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컨디션이 나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로메로가 약간 열 증상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로메로가 그래서 약간 열이 있었고, 그래서 마갈량이스를 막지 못한 거야 라고 아르헨티나 기자가 로메로를 감싸줬는데, 로메로는 이것을 리트윗하면서 맞아, 공감해, 그래서 내가 못 막은 거야 라면서 일단 자기가 마갈량이스한테 밀려서 골을 먹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직접 변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숨어버린 거죠. 자신을 감싸는 아르헨티나 기자 뒤에서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골드 기자가 이런 거 보고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소속 골드 기자는 로메로가 이렇게 약간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자 바로 로메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메로는 경기 후에 남미 기자의 게시물을 잠깐 리트윗했는데, 그 게시물에는 토트넘의 로메로 같은 선수들은 라이벌 선수들보다 이런 큰 경기에서 더 피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토트넘이 A매치 휴식 기간 후에 로메로가 빨리 토트넘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용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메로는 곧 그 트윗을 리트윗한 것을 취소했지만 이것은 약간 특이한 주장이었다. 선수들이 국제 경기를 치르거나 그리고 국가대표팀으로 훈련해서 국가로부터 왕복하는 그 항공료는 그 해당 국가의 축구협회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클럽은 정상보다 선수들을 더 빨리 복귀시켜야 할 경우 이제 제트기를 보낼 개인 비행기를 보낼 수 있는데 이런 건 아주 일부 극단적인 사례이다. 그렇지만 로메로는 화요일 밤에 콜롬비아에서 아르헨티나를 위해 뛰었고 수요일에 복귀했고 목요일은 선수들이 쉬는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영국으로 그렇게 빨리 복귀할 이유가 없었다. 의미가 없었다.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한 로메로는 이제 경기 후에 실수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지자 나한테 비난을 하지 말고 저길 봐봐 라면서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려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기술을 구사한 것처럼 느껴졌다. 로메로가 만약에 경기 전에 이제 피곤하거나 경기 중에 피곤함을 느꼈다면 엔제 감독이나 드라구신에게 그것을 말했어야 했다. 토트넘이 경기에서 만약 이겼다면 로메로는 이러한 구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로메로를 비난하는 골드 기자였습니다. 자, 로메로 약간 요새 조금 별론데 로메로가 이렇게 마갈량이스한테 밀렸단 말이에요. 자, 수비수가 세트피스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수를 놓치지 않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크하는 선수를 찰싹 달라붙어서 밀던 말던 바싹 붙어서 그 선수가 이제 골을 못 넣도록 방해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로메로는 밀렸습니다. 마갈량이스한테 심으로 제압당하면서 밀렸고 그 마갈량이스의 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패배해버렸는데 와, 정말 로메로는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로메로는 이제 자기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자신을 감싸는 남미 기자 뒤에 숨어서 나 잘못한 거 없어. 내 잘못 아니야. 토트넘이 전용기 안 보내줬거든. 그래서 내가 약간의 열이 났었어. 나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어. 라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골드 기자가 아니 토트넘에 빨리 복귀할 필요가 없었어. 어차피 목요일까지 쉬는 날이었거든. 목요일날 복귀해도 됐어. 라면서 로메로가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숨어버리자 골드 기자가 로메로를 참교육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골드 기자의 소식까지 나오면서 로메로가 약간 치졸한 짓을 보여주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관련 반응도 바로 알아볼까요? 토트넘 팬들은 로메로의 약간 치졸한 모습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도 로메로한테 아르헨티나 국대로 가서 뛰라고 강요한 사람 없잖아. 로메로 열이 있었다고 핑계까지 대네 라면서 로메로의 치졸한 짓에 분노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고 이제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요. 화가 나서 낮잠을 자서 기분이 나아졌는데 로메로의 이런 재수없는 소식 보니까 또 화가 나네 라면서 로메로 뭐라고 하는 거냐 라고 분노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팬은요. 로메로는 이번 시즌에 우리가 실점한 4골 중에서 3골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뉴캐슬과 경기에서 2골을 실점한 경기에서 부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로메로는 경기 중에 집중하지 못해서 누구를 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로메로는 너무 경기 중에 자주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값비싼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로메로가 이번 시즌 수비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응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4일 전에 전용기 안 보내줘서 경기에서 진 것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로메로 그냥 레알로 팔아버립시다. 반더벤은 이번 시즌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했고 우리의 부주장 로메로와 같이 클럽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로메로 변명 치졸하네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드라구신이랑 반더벤 선발로 나오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로메로 꺼져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메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한다면 레알도 아마 영입 안 하려고 할걸요? 로메로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은 레길론이 더 레알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실점에 대한 모든 골에서 로메로의 책임이 있는데 로메로는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네? 라면서 로메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요. 로메로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로메로 잘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2골을 실점했을 때 로메로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실점한 모든 골의 빌미를 제공한 건 로메로입니다. 하면서 로메로가 치졸한 변명을 하자 그 전까진 참았나봐요. 근데 더 이상 못 참고 너 로메로 이번 시즌 더럽게 못하고 있잖아 하면서 비난하는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도 재밌었는데요. 자, 프로 선수가 비행기에서 손을 잡아줄 베이비시터가 필요했다고 말하는 거야. 이 핑계 뭐야? 라면서 로메로 핑계 뭐냐? 네가 못했는데 그 핑계 뭐냐고? 라면서 로메로를 비난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자, 요번 시즌 솔직히 로메로 별로거든요. 제가 뉴캐슬과 경기에서 로메로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두 골 실점 장면에 모두 빌미 책임이 있다고 제가 영상으로 소식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자,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경기 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제 모 선수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가 지금 리그 1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제 2연승 같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이제 급등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팀을 하나로 뭉치려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다운 주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로메로는 뭐라고 했죠? 로메로는 경기 후에 남미 기자가 로메로를 감싸줬단 말이에요. 전용기 안 태워줘갖고 졌어. 아스날 선수들은 전용기 태워줬다더라. 근데 토트넘 너희들은 전용기 안 태워줬잖아. 그래서 로메로가 피곤했고 로메로 심지어 10까지 났었어. 라면서 로메로를 보호해주는 남미 기자였는데 로메로는 그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맞아 인정 이렇게 말해버리면서 내가 마갈량에서 못 막은 거 내 탓 아니야. 토트넘 탓이야. 라면서 토트넘 변명을 해버렸는데 와, 이게 부주장으로서 해야 할 행동일까요? 손흥민 선수와 달리 로메로는 확실히 치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3대 0으로 아스날한테 토트넘이 지면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발리면은 제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1대 0으로 졌단 말이에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과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그냥 했습니다. 네, 토트넘 졌으니까 사과했고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로메로는 자기가 마갈량에서 못 막아서 실점해 놓고 비행기 안 태워줬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와는 차원이 다른 부주장감으로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메로 솔직히 이번 시즌에 너무 못하고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요 드라구신이 더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스 안에서 태클 능력은 드라구신이 훨씬 더 좋고 이제 뭐 드라구신이랑 로메로랑 저는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더벤이 압도적인 스피드로 이제 뒷공간 커버하고 있는데 로메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드라구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로메로가 이렇게 치졸한 짓을 해버리면서 스스로 제 살을 파먹는 멍청한 짓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손흥민 선수와는 차원이 다른 로메로의 질이 떨어지는 이제 주장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로메로까지 감싸주면서 함께 가야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로메로도 잘 타이르고 선수단 잘 타이르면서 이번 시즌 본인의 말대로 2연승 같이 이제 분위기 타면서 기세 올라가고 사기 올라가서 토트넘이 이제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